당신이 이 채널을 찾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통찰에 가까워진 분입니다. 지적인 대화를 좋아하고 소란보다 질문에 끌리는 당신이라면 이곳은 단순한 영상이 아닌 당신의 사유를 존중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꾸짖지 않습니다. 갈등을 키우거나 눈물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조용한 사유와 깊은 감정을 철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채널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리치지 않고도 진심이 닿을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에도 당당하게 기죽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 사람들은 나이 들면 자연스레 약해진다고 말하지만 철학은 나이 들수록 존엄을 지키는 법을 먼저 묻습니다. 기억해야 할 건 돈도 자식도 아닙니다. 노년의 품격은 지워지지 않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누구도 늙고 싶진 않지만 누구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나이 들어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몸은 약해져도 존엄은 결코 약해지지 말아야 한다고요. 첫째,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최고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노년을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라 불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사유라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생각은 점점 더 정제되고 판단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기에 가능한 지혜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과 무의미한 감정을 걸러낼 줄 아는 내공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었다고 세상 흐름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마세요. 뉴스를 읽고 사람을 관찰하고 젊은이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힘을 잃지 마세요. 노자의 가르침처럼 크게 흐르는 물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노년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로 앞서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흐름을 존중하세요. 노년의 가장 큰 함정은 타인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활동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자신을 지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이 어떻게 사는가는 내 일 아니며 너는 너의 몫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비교는 삶을 흐트러뜨리고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속도는 누구와도 같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흐르려 하지 말고 물이 흐르듯 살아가라고. 삶은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경주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걷는 긴 여정입니다. 비교는 남을 부러워하는 데서 시작해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수많은 날을 견뎌왔고 그 나날들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의 서사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살아낸 것입니다. 남이 아닌 과거의 나와 천천히 비교하며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다정해졌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셋째,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충분한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 아이들 다 컸고 내가 할 일도 없고. 하지만 철학은 그런 말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칸트는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땐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젠 나를 찾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노년은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존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구를 돌보지 않아도, 어디에 소속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온전한 존재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영향은 남고 말하지 않아도 그 울림은 퍼집니다. 노년의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언어가 됩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서 안정을 얻고 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그저 앉아 있는 모습에서 삶의 연속성을 느낍니다. 쓸모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모습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은 날엔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일터에서는 동료와, 집에서는 가족과, 삶의 틈마다 사람이 있었지요.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문득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철학자들은 이 고요함에 주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말입니다. 세상은 늘 바쁘고 소리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짜 사유는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허전함만 느낀다면 아직 내면을 바라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어있음이 곧 채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주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책을 펼치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결코 고독이 아닙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유이고 때로는 성찰이며 때로는 깊은 충만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건 살아온 날들이 쌓아준 귀한 내공입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일 때 비로소 내가 보인다는 걸 이제는 아시지요? 다섯째, 지금까지의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삶은 늘 그 순간의 최선을 모은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목적을 실현할 때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선택과 포기와 견딤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잔인하지 마라. 과거의 너는 그때 최선을 다한 너였다. 우리는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의 나를 비판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상황 안에서 가장 나답게 버틴 존재입니다. 노자는 과거를 버리지 않고 안고 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만의 길이었고 당신만이 걸을 수 있었던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증명입니다. 실패도 후회도 모두 당신의 삶을 만든 조각들입니다. 그 조각들이 지금의 당신을 빚어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존중받아야 할 삶의 기록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을 먼저 알아보면 됩니다. 여섯째,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선택하세요. 나이 들수록 경험이 쌓이니 말도 많아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그건 그땐 다 틀렸어. 하지만 철학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을 줄이고 귀를 연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조언은 줄이고 경청을 늘려야 관계는 부드럽게 흐릅니다. 젊은이들의 삶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질감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는 순간을 이끌 수 있지만 듣는 자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자는 크게 말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자가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경청은 가족에게, 이웃에게 잊지 못할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나이 들면 자신이 잊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잘 들어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기억됩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한마디 없는 공감이 더 깊은 자리를 남깁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의 말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당신의 존재는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노년은 가장 성숙한 품격을 가진 시간입니다. 일곱째, 내가 선택한 고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전화 오는 일도 드물어지고 문 앞을 두드리는 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잊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자 걷는 자만이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젊을 땐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안심이 되었지만 노년의 연결은 적을수록 깊고 조용할수록 단단합니다. 노자는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맞이한 고요는 소외가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주는 휴식입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워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성장은 고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 당신은 살아가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며 스스로를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요라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소란을 떠나온 자만이 진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탄할 줄 아는 마음을 간직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본 것 같고 새로울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가볍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감탄은 늙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시작은 놀라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놀람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사유도 멈춥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날, 창밖의 구름이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 손주가 건넨 말 한마디에서 웃음이 터질 때 그 모든 순간이 감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노자는 보는 자는 많으나 보는 법을 아는 이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세요. 기억 속에 묻혀있던 풍경도 지금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일 수 있습니다. 감탄은 어린아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이들이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남아있다는 건 당신의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세상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이 주는 작은 기적들에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늙지 않는 영혼의 증거입니다. 아홉째, 받는 살보다 남기는 삶을 꿈꾸세요.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산도 명성도 아니라 타인에게 건넨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덕이란 타인을 위해 살아낸 흔적이다. 당신이 한 말, 당신이 보여준 태도, 당신이 남긴 침묵,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노자는 크게 남긴 이는 기억되기보다 흐른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남기는 유산은 꼭 물질일 필요 없습니다. 매일같이 다정하게 건넨 말투,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 눈빛, 세상을 향한 너그러움. 이 모든 것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남는 유산입니다. 받는 삶은 쉬울 수 있지만 남기는 삶은 깊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방식이 곧 누군가에겐 배움이 됩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이 건넨 말 없는 사랑과 표현되지 않은 온기들, 그것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받는 자가 아니라 남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열째, 지금 여기에 머물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사람들은 늘 어디론가 가려 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자리, 과거보다 덜 아픈 시간. 하지만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고 있느냐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형식이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노년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노자는 머무는 자만이 흐름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흐름에 휩쓸리는 이가 아니라 흐름을 끌어안는 존재가 됩니다. 차 한 잔을 느긋하게 마시는 시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옛 노래, 창밖을 바라보는 오후의 햇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인생에 더해지는 마지막 색채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당신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물고 내일이 아닌 오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존재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지금이 곧 가장 완성된 순간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속에서 비로소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몸이 약해져도 존엄만은 잊지 말라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조금씩 나로 살아가라고. 당신의 노년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길게 빛을 품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삶에 닿는 문장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만의 생각과 경험은 댓글로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권의 철학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기만의 철학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문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